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선거 시 투표소는 가능한 한 1층이나 승강기가 설비된 곳에 설치합니다. 이는 유권자들의 투표소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장애인 투표 편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소 접근성 확보 및 투표 편의 제공, 점자, 음성, 수어 투표 안내 등 다양한 투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투표소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1층 또는 승강기가 설비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중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이동 지원 차량과 활동 보조인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유권자들의 투표소 내 투표 편의 제공을 위해 안내문이나 투표 가이드북 등을 비치하고 특수형 기표용구 세트나 점자용 투표 보조용구의 제작 및 비치, 확대경 비치, 임시경사로 및 대형 기표대의 설치, 수어 통역 투표 사무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또한 선거 정보 제공을 위해 비선거 시기에도 장애인 및 가족, 강사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 참여 교육을 실시하고 어르신, 장애인 등을 위한 투표 안내 웹페이지 제작, 점자, 음성, 수어 투표 안내, 쉽게 설명한 투표 안내 애니메이션 선거 안내 책자 제작, 기관, 시설, 기표소 운영, 매뉴얼 영상 및 리플릿 배부 등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하며 최근 색각 이상 유권자를 위한 투표용지 색도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 용역은 투표용지의 색도 결정 요인과 배치되지 않으면서 색각 이상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보다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색도 범주를 검토하고 투표용지 색도 결정 시 공정성, 중립성, 유권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올바른 토론 문화의 육성을 위해 각종 토론대회와 토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토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매년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를 개최하는데요. 올해 개최할 2020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논제를 공모한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20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토론 논제를 오는 8월 24일까지 공모합니다. 오는 11월 21일과 22일 이틀간 KT 대전 인재개발원에서 열리는 2020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는 대학생부 예선 본선, 고등학생부 본선으로 열리는데요. 이번 공모는 대회의 관심 유도 및 홍보 효과를 높이고 시의적절한 토론 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토론 논제는 정치, 선거, 사회 전반에 관하여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며 찬성과 반대의 균형 있는 논거 제시가 가능한 논제, 고등학생, 대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논제, 자료 수집이 용이하고 다양한 사례 제시가 가능한 논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토론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논제면 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내 토론대회 페이지에서 논제명과 추천 이유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는데요. 역대 대회 토론 논제는 제외하며 복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토론대회 논제는 오는 8월 24일까지 공모하며 9월 1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선정된 논제는 토론대회 운영위원회에 자료로 제공하여 논제 선정 시 활용됩니다. 한편 2020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논제 공모와 관련해서 이벤트도 실시합니다.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를 구독하고 2019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결승전을 시청하고 구독한 인증샷을 캡처해 토론 논제와 함께 제출하면 되는데요. 9월 1일 참가자 중 500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상품권 1매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20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와 논제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매년 청소년과 일반인이 참가하는 강연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라는 슬로건으로 제9회 강연 콘테스트를 개최하는데요. 오는 8월 28일까지 참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제9회 강연 콘테스트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오는 10월 31일 유권자의 선거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9회 강연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강연 콘테스트는 선거 강연을 통한 주권의식을 높이고 선거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미래 유권자인 청소년이 주권의 소중한 가치를 인식하고 선거 참여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제9회 강연 콘테스트는 민주주의, 주권, 선거 정치, 정책 선거 등의 내용으로 강의, 연극, 춤, 노래, 뮤지컬 등 형식의 제한 없이 10분 이내로 자유롭게 펼칠 수 있습니다. 이번 콘테스트는 일반부, 청소년부로 나누어 예선, 본선, 결선으로 진행되는데요.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참가 신청서 및 자신의 강연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오는 8월 28일까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로 접수하면 됩니다. 예선을 통과한 강연은 9월 12일 본선을 거쳐 10월 31일 최종 결선을 치릅니다. 일반부 대상 수상자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과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거연수원의 민주시민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부 대상 수상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과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고 선거연수원 주관 미래지도자 열린 캠프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상 작품은 민주시민교육 교재와 한국선거방송 콘텐츠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강연 콘테스트 결선은 유권자와 정치인이 참여하는 소통과 화합의 축제인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기간에 개최하는데요. 선거연수원은 강연 콘테스트가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과 어우러져 성숙한 선거 정치 문화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궁금하답니다. 오늘은 후원회에 대해서 정수연 리포터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후원회입니다. 정치에도 기부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정치인 등의 정치 활동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요. 정당 등이 그 비용을 전적으로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치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 후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과 특정한 정당,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으로 나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치 후원금을 내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후원회는 어떤 단체일까요?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에서는 아름다운 응원, 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치 활동에 필요한 정치 자금을 특정인 또는 특정 계층 등 소수에게 의존하는 경우 불법 자금이 수수되거나 편향된 정치 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액 다수의 정치 후원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후원회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단체이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하는데요. 후원인은 후원회를 통해 자신이 응원하는 정치인에게 기부하고 정치인은 깨끗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회의 활동은 정치자금 기부를 위한 목적 범위 안에서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정치인에 대한 직접적인 기부는 금지되고 후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정치인은 한 개의 후원회만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요. 중앙당 창단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중앙당, 국회의원 당선인을 포함한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및 후보자, 당대표 경선 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습니다. 후원회를 결성하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규약 등의 제정과 후원회 창립회의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선출해야 하며 후원회 대표자는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신청하여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법인 또는 단체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데요. 회원이 아닌 사람도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후원회를 통한 정치 후원금은 연간 2천만 원까지이며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정치자금법 제11조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또한 1회 10만 원 이하, 연간 12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익명으로 기부 가능하지만 1회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후원인의 실명으로 기부해야 합니다.
정치자금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 원 초과 금액은 해당 금액의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뿐만 아니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정치 후원금 기부입니다. 정치인에게는 활동에 필요한 정치 자금을, 국민들에게는 정치 참여의 기회를 주는 정치 후원금. 깨끗한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깨끗한 후원 문화가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후원회를 통한 기부 문화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더욱 확고히 하며 다양한 사람들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는 정치인이 있으시다면 후원회를 통해 힘을 실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선거운동의 정의 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김서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의 키워드는 선거운동의 정의 등입니다.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 입 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나 반대의 의견 개진과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 활동, 설날, 추석 등 명절이나 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 그림말, 음성, 화상, 동영상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선거운동인지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단체가 정당의 공천 반대자 명단 또는 낙선 대상자 명단을 기자회견의 방법으로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할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순히 명단을 공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로 보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에 모 예비 후보자의 지지 선언문을 지역방송, 신문기자들에게 배표하고 선거인을 기자회견장에 참석시켜 지지 선언문을 낭독하게 한 행위는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로 보지 않고 선거운동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때는 일정 수의 선거권자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피추천자인 입 후보 예정자의 경력 또는 공적을 말로 알리거나 소개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할까요? 아닙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입 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선거권자 추천을 받을 때 입 후보 예정자의 소개장이나 소책자를 작성해서 배부하는 경우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금지했습니다. 선거 기간이 아닌 때 정당은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자당의 입장을 일반 국민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연회를 개최하는 것도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계속적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으로 보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음반 출시 기념 행사를 선거 기간 전에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 안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서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각종 행사장을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참석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례적인 악수나 인사를 하는 행위는 의례적 사교적 행위로 보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일정 행위가 선거운동인지 선거운동이 아닌지 판단하는 게 어려우시죠? 앞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라고 했었죠.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선거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문제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선거인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선거운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지금까지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었습니다. Three, two, one.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색각 이상 유권자를 위한 투표용지 색도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색각 이상 유권자에게 현행 색도로는 각 선거별 투표용지 구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수렴해 투표용지의 색도 결정 요인과 배치되지 않으면서 색각 이상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보다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연구 용역이 마련됐는데요. 색각 이상 유권자를 위한 투표용지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은 11월 13일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 똑똑한 선거법 알림이 8월호를 21일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 똑똑한 선거법 알림이는 선거 법규 포털에서 제공하는 정치관계법 안내 자료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인데요. 다양하고 유용한 선거 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선거법 알림이 서비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선거법규 포털 홈페이지 배너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13일부터 1박 2일 동안 2020 간호대학생 선거정치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전국의 간호대학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아카데미는 미래 사회의 양성 평등의식을 지닌 정치 리더를 양성하고 선진 선거 문화 정착 및 선거 참여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안동시위원회 김윤태 사무국장, 전북대학교 이명하 교수, 국회의원 이수진, 가톨릭대학교 정혜선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강의로 진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경기도 안성시 청소년교육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진행합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선거의 역사와 체험 토론 중심의 민주시민 교육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오는 8월 15일 선거연수원에서 개최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소외되는 유권자가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투표 편의 확대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유권자가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